예, 그림판을 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보다는 그림판이 더 중요해요. 예.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주식에서의 차트들은 이렇게 파형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확한 타이밍을 모두 다 잴 수 있다라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번호를 제가 그냥 정해보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 2, 3, 4, 잠깐 6번을 좀 더 위에, 5, 6번을 좀 위에 쓸까요? 5번, 6번, 7번. 자, 요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디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디가 제일 좋죠? 1, 2, 3, 4, 5, 6, 7번 중에서 어디서 해야 제일 좋을까요? 거래를. 차트를 알아요, 이미. 이미 차트를 압니다. 시작과 끝을 전부 알아요. 4번이 제일 좋죠? 정답입니다. 4번이에요, 4번. 4번에서 거래를 해야 제일 좋은 거잖아요. 4번을 찾을 수 있으면 장땡이에요. 장땡. 근데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려면요,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최저점에서 팔아가지고 최고점에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건 이제 격언이에요. 예, 격언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격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발끝에서 살려고 그래요. 발끝에서. 이것도 못하면서. 예, 발끝 여기서 사가지고 머리끝 여기서 자꾸 팔려고 시도하죠. 요게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예, 많이 하는 실수. 자,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 어디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냥 발끝이나 머리끝이나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무릎이나 어깨? 이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거래를 하면 좋겠어요? 허리에서 사서, 그러니까 배꼽에서 사서 여기 그냥 가슴까지만 먹어요. 요것만. 요거라도 해보세요. 요거라도. 응? 요것도 못하면서 무릎에서 어깨? 발끝에서 머리? 이거는 어렵죠. 여러분, 이거 배에서 사서 가슴까지 먹는 거, 그 어릴 때 배웠죠? 곤충. 응? 머리, 가슴, 배. 이거 배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여기 이제 여기 다리 달렸고, 여기 다리 달렸고. 응? 개미잖아요. 개미. 여러분이 개미들이라면 더더구나 배에서 사서 가슴까지만 먹어보세요. 요것도 못해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4번에서 거래하는 거를 지난 한 달간 VIP반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요건 약간 좀 자랑하자면 요새 채팅방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썩었길래 오늘 이제 VIP반 분들한테 감정 상태를 잠깐 좀 체크를 했거든요. 아유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 이렇게 돈도 안 벌리고 재미도 없고 주식 못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들의 분위기가 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 분들 요새 좀 많이 힘드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재밌다. 예, 그리고 전에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했다면 요새는 그래, 기왕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요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은 이제 물려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제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깨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 근데 어떻게든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제 가슴에서 산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발끝에서 탁 사가지고 무릎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바뀌려면 단순한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사서 그 가슴에서 판다, 그거를 연습을 계속 하신다. 그렇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요거예요. 4번이 아니라
5번을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5번 자리에서 사서 6번 자리에서 매도하고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요것만 한번 집중해 볼게요. 항상 4번에서 사서 7번에서 팔려고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난이도 확 내려가죠. 5번에서 사서 6번에서 판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쉬워요. 자, 5번을 어떻게 찾을까요? 5번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여기를 찾고 싶어요. 자, 요 자리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특징. 어떤 특징이에요? 요게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장기이동 평균선과 이 중간에 이제 뭐 중기이동 평균선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내리 꽂힌 다음에 중기이동 평균선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단기이동 평균선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걸 반복하겠죠. 이런 형태로 단기이동 평균선을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역배열이라는 이야기. 요걸 모르신다면 기초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예, 역배열이라는 이야기와 정배열이라는 이야기. 요거 뭐 간단하게 논리만 설명을 드리면 역배열이 뭐죠? 아시는 분? 역배열이 뭘까요? 저거 뭐야? 이러면 이제 선수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방정식은 알아야 그걸 가지고 저희 미분적분을 가르쳐 주죠. 방정식은 알아야 돼요. 역배열이 뭔지는 알아야죠. 자, 역배열 순서. 그쵸? 예, 정답이 나왔어요, 벌써. 자, 역배열은 60일 위에 있고요. 20일 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일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정배열은 뭐예요? 정배열은 그 반대겠죠? 그러면 이제 5일선이 위에 있고 20일선이 위에 있고 60일선이 위에 그치 맨 밑에 있다. 이걸 이제 정배열이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A는 역배열이고요. B는 정배열이에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A를 사야 될까요? B를 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배열을 사야 됩니까? 역배열을 사야 됩니까? 그렇죠. 정배열을 사야겠죠. 그렇죠. 다 정배열이라고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정배열을 사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까 내가 분명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산다고 요 자리를 고른다고 했죠. 근데 요거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차트 요렇게 그려놓고요. 여러분이 맨날 주구장창 사는 자리는 여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요 자리. 맞죠? 요거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산다.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한 4, 5% 올라. 여기까지 가. 그랬다가 다시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본전 와. 그랬다가 또 갈 거야. 그리고 내버려 뒀다가 한 10%, 20%, 30%, 40%가 내일 꽂히죠. 존버.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죠.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가면 다행. 여기까지도 못 가고 도로 밀리죠. 그러면 밀릴 때 여기서 팔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사는 자리. 여기가 사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자리. 여기가 판다. 가장 많이 파는 자리 여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거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어. 차트 꺼내봐요. 본인이 거래한 거, 지난달에 거래한 거 꺼내봐요. 여기서 샀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왜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좀 재수없게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사람이 아니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러 안 왔을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잖아요. 자, 근데 여기 사는 자리의 특징이 뭐다? 정배열이거든요. 정배열에서 사니까 저기서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저 5번 자리 여기요. 응?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요 5번 자리라며.
여기가 정배열일까요? 여기는 정배열이 아니에요. 여기는 역배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신박한 얘기인데?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논리적으로. 자, 정배열이, 그러니까 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정배열이고 정배열이 좋다고 했잖아요. 자, 정배열은 좋은 거, 역배열은 나쁜 거, 맞죠? 정배열은 좋습니다. 왜? 5일선, 21선, 60일선 지금 막 상승 막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거래 조금 운 좋게 잘하면은 뭐 한 50% 100% 수익도 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정배열이 한번 정배열 잘 타면은 그냥 막 신고가 넘어가지고 막 2배 3배 가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한 번이나 먹어봤던가 그것도 못 먹어봤겠지만 그게 개미더듬이가 딱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노리고서 그래, 내 인생의 매수 포인트가 왔어. 자, 인생의 몰빵. 이제 거기서 지르는 자리가 요런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밀렸다가 본전 안 주고 밀릴 때 거기서 이제 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급등하잖아요. 자, 다시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좋은 거는 뭐다? 정배열이다. 나쁜 거는 뭐다? 역배열이다. 맞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역배열이 좋은 거라며요. 좋은 게 역배열이고 나쁜 게 역배열이다. 자, 그렇다면 정배열의 정의는 뭐다? 5, 20, 60. 야, 역배열의 정의는 뭐다? 60, 25. 맞죠? 자, 그렇다면 나쁜 거에서 사면 안 되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곳에서 사고 싶다. 그죠? 그러면 좋은 곳에서 사고 싶은데 저 위에 어디 갔어? 없어졌네? 여기다. 정배열은 좋은 거, 역배열은 나쁜 거. 정배열은 5, 20, 60 순서로 배치된 거, 역배열은 60, 25 순서로 배치된 거. 우리는 좋은 곳에서 사고 싶다. 자, 좋은 곳은 그러면 정배열이 시작하는 자리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한 가지 가보자고요. 그러면 좋은 곳에서 사고 싶다. 저 말을 바꿔 말하면요. 바꿔 말해볼게요. 자, 바꿔 말하면 좋은 곳이 시작하는 자리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걸 바꿔 말하면 정배열이 시작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역배열이 끝나는 자리 아니에요? 끝나는 자리. 요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만 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꺼내지도 않았어요. 네, 순서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정배열이 좋은 거라며. 역배열 나쁜 거고. 정배열은 5, 20, 60이고 역배열은 60, 25예요. 좋은 곳에서 사고 싶다며. 좋은 곳은 어디야? 좋은 곳이 시작하는 자리가 제일 좋죠. 왜냐면 정배열이 다 끝나는 자리에서 사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정배열이 시작하는 자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정배열이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다? 역배열이 끝나는 자리라. 그럼 벌써 답 나왔잖아요. 역배열이 끝나는 자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응? 한 칸 또 가봅니다. 역배열이 끝나는 자리는 역배열이 아닌 자리잖아요. 맞나요? 역배열이 아닌 자리.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것도 풀어보면요. 역배열이 아닌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역배열이다가 아니게 된 자리.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역배열이다가, 즉 저걸 이제 요거를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역배열이다가 아니게 된 자리는 무슨 의미일까? 역배열이다가 아니게 된 자리. 그러면 60, 25였어요. 120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120, 60, 25의 배치였어요. 120, 25의 배치가 시작이 됐다가 뭐 이럴 수 있죠. 125, 60, 20. 그러니까 5가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아니, 경우수를 다 넣어보자고요. 그리고 60, 5, 20. 이것도 역배열 아닌 거고. 역배열 아닌 것만 지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5, 20, 60. 그죠? 경우수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나오지. 60, 120, 5, 20 나오고 60 점점점점점점점 계속 나오죠. 결론은 뭐다? 역배열이다가 역배열이 아닌 놈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벌써 결론이 금방 나왔죠. 자, 다시. 아까 차트 요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리는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4번 자리. 1, 2, 4, 여기 4번이고 여기가 5번이구나. 여기 5번 자리.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트래킹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1번. 역배열인 거 일단 찾아야죠. 자, 역배열인 거 찾아서, 자, 2번. 역배열이 아닌 걸 찾으면 되고요. 3번. 5번 자리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역배열이다가 역배열이 깨진 거, 그리고 나서 5번 자리로 진입하는 거. 그거 사면 끝나잖아요. 1, 2, 3. 됐나요? 이거는 다 공통입니다. 모든 주식거래 할 때 공통이에요, 공통. 이게 무슨 뭐 기법이다,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무슨 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런 뭐 수학적인 것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문과 출신이에요. 아니, 이과 출신인데, 이과 출신인 건 맞는데, 제가 문과 성향의 이과 출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 영역과 그러니까 언어 영역은 다 맞았고요. 외국 영역은 하나 틀렸고요. 사회 영역 2개 틀렸는데요. 수학은 반도 못 맞았고, 과학은 3분의 1 맞고 대학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과 갔어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저는 저거 되게 못해요. 대학 수학도 되게 못했고요. 미분적분도 되게 못했고, 지금도 미분적분을 할 줄 몰라요. 근데도 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약간 언어 영역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풀어봤달까? 주식을 논리로 풀어본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논리에 오류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연역적으로 끌고 왔잖아요. 정배열은 좋은 거, 역배열은 나쁜 거. 정배열은 5, 20, 60이고 역배열은 60, 25인 거다. 좋은 곳에서 사고 싶다. 좋은 곳이 시작하는 자리는 정배열이 시작하는 자리. 정배열이 시작하려면 역배열이 끝나야 된다. 역배열이 끝나려면 역배열이 아닌 자리를 찾으면 되고, 그 얘기는 곧 역배열이다가 역배열이 아니게 된 자리만 찾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1번 역배열인 걸 찾아서 2번 역배열 아니게 된 자리를 찾고 3번 여기 5번 자리, 파동에서 넘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 파동에서 5번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판 하나 더 띄워볼게요. 파동에서 5번 자리를 찾으려면요, 그러니까 파동에서 이 파동 진행하는 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찾고 싶다며요. 근데 이게 앞으로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닐 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 앞에 이 파동이 계속 똑같은 파동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요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가 5번 자리죠. 만약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예요. 근데 앞에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같은 자리다. 이렇게 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만약 반대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응? 그럼 오늘이 요 자리예요. 그러면 앞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얘랑 같은 자리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저점을 찾아서 전저점 주변에서 지금 오르고 있어?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딱 3가지만 찾을 겁니다. 첫 번째 전저점, 두 번째 역배열인 거, 그리고 세 번째 역배열 깨진 거. 그 3개만 찾으면은 바게트 패턴이 나와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에 왜곡이 별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가총액 큰 종목이 좋아요. 제가 이제 특히 NC소프트를 좋아하는데, 이거 바게트 설명할 때 NC소프트로 하면 저는 착착 뭔가 이게 잘 감겨서 좋아요. NC소프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요런 자리, 여기를 한번 노려보죠. 그러면 크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그러면 전저점이 완성되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겪어봤어요. 이 동그라미를 한번 겪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이 2013년 초반이다. 여기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동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 자리를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네모칸 요 자리에요. 자, 요 자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요 자리의 특징,
차트를 좀 크게 드릴게요. 자, 이 자리의 특징 어때요? 자, 첫 번째, 다시 노트패드로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역배열인 걸 전저점인 걸 찾고요. 전저점 찾고, 두 번째, 역배열인 거 찾고, 세 번째, 역배열에서 정배열인 거 안 찾아요. 정배열 상관없어요. 역배열 아닌 거, 아니게 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가 3개밖에 없어요. 요렇게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저점을 찾아볼게요. 전저점 찾았죠? 요 부근 어디라며? 요 근처 어디라며? 맞죠? 요 근처 어딘데? 자, 역배열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배열. 자, 역배열을 찾으려면 여기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이제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이제 색깔을 요쪽을 좀 눈여겨 보세요. 아이고, 제가 지워버렸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자, 5일선은 핑크색이고요. 11선을 빼고 볼게요. 왜냐면 지금 역배열만 볼 거니까. 11선을 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선은 핑크색이고요. 21선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61선이고 회색 선이 121선이에요. 자, 그러면 역배열 순서로 배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120, 60, 25로 배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써보죠. 120이 제일 높아야 되고요. 61이 그 다음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이 높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전투점 찾았고, 벌써 첫 번째 거 끝났어. 두 번째 거 역배열을 찾으라며. 자, 여기 돌입해봅니다. 자, 역배열 구간 어디일까요? 자, 그러면 일단 121선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얘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121선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0일. 자, 여기네요. 60일. 자, 그 다음에 여기죠. 노란색 선. 여기서 노란색 선이 이제 위고요. 그러고서 파란색 선. 여기 이제 파란색 선 5일선이 있습니다. 그래, 좋아. 너는 역배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찾았죠? 쉽죠? 오늘 방송 되게 쉬워요. 자, 두 번째 것도 찾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것만 찾으면 돼요. 역배열이 아닌 거 찾으라며요. 자, 역배열이 아닌 구간이 어디가 될까요?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120, 60, 5, 60. 이거 역배열이 아니에요. 이거 60이 아니라 20이구나. 이렇게. 자, 역배열은 이거라며요. 120, 60, 25라며요. 120, 65, 20이면 역배열입니까? 아닙니까? 역배열이 깨지잖아요. 그쵸? 그 자리가 어디에요? 120, 60, 5, 20. 요 순서 맞나요? 지금 이 자리? 찾았죠? 최저점이죠. 주가 쭉 올라가죠. 요렇게. 차트를 보지 말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구간만 딱 찾아가지고 거기를 딱 샀더니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해볼까요? 최저점을 찾았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전저점. 요 주변 어디래요? 요 주변 어디에서 역배열을 찾았어요. 121선, 그 다음에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배치된 걸 찾았다가 5일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120, 60, 5, 20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더 뒤죽박죽이에요. 120, 5, 20, 60 이렇게 됩니다. 점점 역배열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여기 5, 20, 60, 12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최초 정배열이 된 자리잖아요. 최초 정배열이 된 자리. 요 자리 맞습니까? 요 자리가 최초 정배열이 된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선을 요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세 가지 선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구역이 나옵니다. 요 앞에는 뭐다? 여기는 역배열이었어요. 라고 이제 여기다 표시하면 되고요. 요 앞에는 여기는 이제부터는 정배열이에요. 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요 중간은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표시하면 되잖아요. 요 주변은 어디서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 즉 120, 60, 25로 이동평균선이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이 21선 위로 골든크로스를 내게 되면 정배열에 초입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 끝났어요.
오늘 30분 만에 방송이 끝나네요. 그러면 지금 요 자리잖아요. 예,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최초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은 여기 어디께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네모칸 대충 아까 그렸던 게 역배열에서 정배열 넘어가는 자리가 6이죠. 그러고 나서 정배열로 바뀌는 자리가 여기 어디께죠. 이 주변 어딘가에서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 수익입니다. 72% 수익.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하지 않습니까? 괜찮은가요? 오늘도 사기를 잘 치고 있죠. 아, 설마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또 종목을 몇 개 골라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몇 개 또 종목을 이 위에서 이제 몇 개 골라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잘 맞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삼성전자에서 바게트 구간은 어디였을까? 요렇게 이제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파동이 생겨 있죠? 자, 요렇게 파동이 생겨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눈을 옆으로 살짝 45도 정도 요렇게 눈을 좀 이게 잘못 그렸다. 요렇게 눈을 살짝 돌려보세요. 요렇게 옆으로. 자, 그렇다면 전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 전저점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요 주변 어디에서 찾으면 되겠네.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역배열인 구간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중요한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이에요. 맞나요? 여기. 그럼 요 구간을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확대했어요. 자, 첫 번째 전저점 찾았죠? 자, 두 번째 역배열 찾아요. 자, 역배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역배열 할 만한 곳. 첫 번째 121선 제일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순서를 보세요. 5, 20, 60, 120. 여기 정배열이잖아요. 여긴 해당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0, 60, 25 맞죠? 요 구간도 맞습니다. 그러면 120, 60, 25 여긴 역배열이죠. 자, 역배열이 배치되어 있었던 구간에서 그 다음에 요 순서가 바뀌는 구간 120, 60, 25였는데 얘가 올라가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읽어요? 120, 60, 5,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네.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고서 뭐 여기서는 정배열로 바뀌죠. 5일선, 21선, 121선, 61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정배열이 깨져요. 그럼 뭐 여기 어디 깨서 대충 팔았다 치고 그럼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나옵니다. 자, 저기 잘 보세요. 120, 60, 5, 20 이렇게 또 배치되죠. 또 역배열이 또 끝난 자리가 되죠. 역배열이 아닌 자리가 되죠. 그러면 또 요 주변 어디에서 이런 데서 또 매수를 해도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015년 중반부 여기에서 이제 큰 파동에서 저점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런 데죠. 요런 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요런 거를 이제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113%. 이런 게 뭐냐 자신 없다. 그러면 횡보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중장기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것을 초입에서 찾아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렇다면 대파동에서 전저점 찍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요렇게 올라서 요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전저점이 없어요. 근데 살짝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런 데서 해도 돼요. 요런 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가 전저점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요런 패턴이잖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은 학습하는 과정이지 뭔가 응용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하시기 쉽도록 횡보하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던 종목이 아니라 횡보하고 있던 종목.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왜냐면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재무추이를 먼저 보죠. 재무추이를 재무차트에 딱 띄워놓고 회사가 횡보하던 거 그냥 그런 것만 한번 거래를 해보죠. 2014년부터 이것도 횡보긴 횡보네. 2010년부터 2017년까지를 한번 볼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여기네. 여기도 횡보가 있네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된 상태에서 주가가 요 앞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죠. 자, 파동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됐다고 했을 때
최저점을 찾으면 대략 한 여기 어디쯤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샀다가 최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파동이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소파동이나 중파동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대파동에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30% 40% 찍을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샀었던 이유는 뭐예요?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를 해서 산 거잖아요. 거꾸로 5일선이 21선 깨고 내려오면 손절이에요. 다시 역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그러니까 역배를 찾는 것은 120, 60, 25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120, 60, 5, 20이 되든가 아니면 120, 뭐 5, 20, 60이 되든가 이런 매수한다며요. 근데 다시 얘가 120, 60, 25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역배열이 됐다. 다시 역배열이 된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 손절하면 되죠. 간단하죠? 손절 자리가. 수익 실현은 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수익 실현은 명확한 좀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7월 8일 날이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거기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VIP 반 강의를. 요런 그 선수학습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기술적인 일면 탁탁탁탁 할 거예요. 예, 지난달에 롤케이크 설명했었던 것처럼 피보나치로 각각 구간별로 몇 퍼센트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정확하게 딱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됩니다라고 이제 명확한 기준서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튼 이 종목을 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볼 만한 구간 여기 지금은 올라가 있죠. 지금은 또 그 파동상 위쪽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야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바게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파동상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놔서도 이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확대해 봤더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역배열이죠. 그럼 역배열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120, 60, 25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5일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럼 여기는 120, 60, 5, 20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120, 60, 25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역배열이 아닌 데에서 매수를 했는데 역배열로 도로 바뀌어요. 그럼 팔아야죠.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 타이밍을 한번 동그라미의 매수 X로 매도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동그라미는 최초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서 사야죠. 5일선이 20선 위로 올라가니까 120, 60, 5, 20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짧게 요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어도 좋고, 뭐 아니면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일선이 밑으로 깨져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120, 60, 25 역배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하면 되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와 X의 구간을 찍어보세요. 동그라미에서 사서 저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좋고, 만약에 저기서 못 팔았다 그럼 아래쪽 X에서 팔면 손절이 큰가요? 별로 안 크죠? 이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개념입니다. 예, 골든크로스에서 사면 데드크로스에서 팔아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거 뭐 한 마이너스 한 뭐 2%? 3%? 4%? 5%? 그래, 많으면 5%라고 치자고요. 뭐 마이너스 5% 쳐도요, 뭐 다시 한번 노려보는 자리. 자, 120, 60, 25 그러고 나서 여기 5일선이 또 위로 올라오죠. 120, 60, 5, 20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번에 사면 이거 팔자리 안 줘요.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 저기서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한번 찍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샀어요. 예, 여기서 수익 실현 했어요. 이 10%예요. 이거 10% 올랐는데 안 판다고요? 지금 여기 어디께서 샀어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10%예요. 확대해볼까요? 이렇게. 아니, 빨간색이 노란색 위로 올라오면 산다며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어디께서 샀다고 치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거 10%인데? 10%가 올랐는데 뭐 어떻게 돼? 뭐 주가 2배 되면 팔려고요? 10%만 돼도 땡큐죠. 거기서 팔았다고 치고, 예. 만약에 여기서 안 팔았어 그러면 뭐 여기 내려오는 건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3%네. 마이너스 3%. 심지어 다음날 기술적 반등 또 줘. 예. 여기서 팔면 마이너스 1%. 전혀 뭐 무리가 없죠. 왜냐면 10%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입니다. 근데 이걸 또 해. 이 앞에서 또 해. 그럼 이번에 매도할 자리도 안 주죠. 매도할 자리는 5, 20, 60, 120,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정별이잖아요. 그럼 정별이 깨지는 자리에서 팔면 되죠. 정별이 어디서 깨져요? 반대로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뒤집기인가?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반대로. 방금 전에 우리가 바게트 1 패턴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자, 120, 60, 25잖아요. 이거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여기 맞나요? 여기라며 아까 매수하는 자리.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 볼게요. 여기서 매도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매수하는 자리는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맞나요?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선 사서 두 번째 동그라미선 파는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찍어보면 몇 프로? 39%인데? 이거 39% 먹을 수 있는 데서 3% 손실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간다고? 이런 종목을 중장기로 하나씩 포트에다가 넣어놓고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쓸만하죠? 예, 이번 달 VIP 강의는 7월 8일에 요거를 풀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7월 8일 날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1주에서 2주 정도 이것만 주구장창 거래를 시킬 거예요. 공부를 굳이 딱히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채팅방에서 주구장창 저 얘기만 해요. 지겹도록. 종목도 다 이거예요. 다 이걸로 줄 거예요, 종목을. 그래서 그냥 자꾸 거래를 하니까 머리에 구겨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수주셔 늘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욕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다 구겨 놓으면 되죠. 그러면 한 1, 2주 정도 거래를 한 다음에 7월 22일 날 복습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 질문 받고 사실 요거 하다가 요거 좀 답답했죠? 요거 요렇게 업그레이드 쓰시면 돼요. 자, 요런 보조지표랑 같이 쓰시면 더 편해요.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고 또 2주 시켜봐야지. 그렇게 하고 8월 다음 강의는 이제 8월 5일 날 해야겠죠. 8월 5일까지 그것만 이제 쭉 주구장창 시키고 8월 5일에는 대망의 토스트가 들어갑니다. 요새도 계속 뭐 모닝빵, 토스트 계속 하시죠? 다 같은 패밀리예요. 친구들입니다. 근데 요새 그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거래하시는데 예, 한 달만 좀 기다리세요. 순서를 바꿀 걸 그랬나? 8월 달에는 토스트를 해드리고 7월 달에는 바게트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바게트를 자꾸 제가 욕심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맞아요. 진짜 다 맞아요. 바게트는 코인도 맞고 금도 맞고 은도 맞고 도끼도 은도끼 말고 금도끼 은도끼지 그거는 저기 구리도 맞고 니켈도 맞고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었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사용돼요. 예. 자, 오늘 방송은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시 녹화 눌렀습니다. 검색식을 안 알려드려가지고 검색식을 짧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찾아야 되는 것이 장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저점인 걸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검색식으로 찾는 거를 못 찾았어요. 아니면 52주 신저가에 근접한 거?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폭락했다라는 건 지난 1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넣어서 포함해서 좀 해볼 만도 한데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건 빼고 눈으로만 볼게요. 그럼 일단 이동평균선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자, 첫 번째 거 뭐 찾아야 돼요? 역배열이 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열 보시면 돼요. 배열 이렇게. 자, 배열이 이 상태에서 61선이 제일 크고 21선이 그 다음에 5일선인 거 맞죠? 요거를 대략 한 뭐 5봉전 5봉전까지는 역배열이더라 라는 거. 이거 4개로 하자. 4개 4개로 하는 게 좋겠다. 자, 4개로 해가지고 5봉전 기준으로 121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5일선 추가 검색 이렇게 이제 눌러보면 이런 관련한 종목들만 나올 거 아닙니까? 경방 그리고 뭐 대한통운, 영풍 다 역배열이죠? 다 역배열인 애들을 찾았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주가 이동평균선이 돌파한 거 찾으면 되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한 거 어제 추가 검색 4개밖에 안 나와요. 들켜버렸네 이거. 에이프로젠 제약 들켜버렸네. 요거 어제 리딩 줬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저희 VIP반 분들? 어제 내가 저걸 왜 줬겠어요. 이거 연습시키려고 줬지. 7월 1일이잖아요. 내가 7월 1일부터 준다고 했죠?
예. 아이, 들켰네. 하필이면 이게 딱 나오네. 아니, 사실 제가 이거 검색식으로 뽑은 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수익 실현하면은, 그걸로 이제 익숙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해놓은 거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태양금속 우선 종목은 빼죠. 예. 뭐 스펙주라든가 ETF라든가 뭐 투자주 이런 거 괜찮습니다. 뭐 ETN도 빼고 우선주 빼고 거래정지 빼고 이런 것만 빼볼게요. 요 정도만 빼면 돼요. 예, 요 정도만 빼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거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평균 거래 대금을 좀 넣어볼게요. 대략 한 5억 정도만. 예, 왜냐면 그리마 종목이 또 나올까봐. 그리마 왜 있잖아요. 벌레같이 막 다리 많은 거. 요거를 100만, 1000만, 1억, 예, 5억 이상 이거 금융 포함해가지고 추가. 예, 이렇게 뽑으면 A%는 제약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자, 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이 자리에서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여기잖아요. 요거. 자, 120, 60, 25 이렇게 돼 있다가 5일선이 위로 올라요. 120, 60, 5, 20 14% 이런 거 튀잖아요. 그쵸? 이런 거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21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정배열 시도를 하죠. 그러다 실패를 하지만 다시 이제 여기에서 21선이 올라가지만 5일선에서 21선 이제 또 올라가죠. 여기죠, 여기. 여기서 또 올라가고 나서 한 며칠 정도 밀리다가 여기 좀 잘 보시면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자, 여기서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자, 여기에 배치를 볼게요. 120, 60, 5, 20입니다. 이 배치가 지금 순서가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다시 역배열되면 판다며요. 그러면 120, 60, 25가 배치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를 좀 잘 보세요. 120, 60, 5, 20이죠? 120, 60, 25가 돼야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로 안 갔어요. 이거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손절이 안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 또 가잖아요. 9%짜리. 예, 요런 거. 맞아요. 한 끗 차이로 안 깨져요. 깨졌으면 저기 손절이죠, 뭐. 손절하면 되지, 뭐. 근데 이거 얘는 한 번 튀었다 하면은 20%씩이에요. 20%,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갑니다. 요 앞에도, 여기도 있죠? 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여기잖아요. 여기. 120, 60, 25였다가, 120, 60, 5, 20. 하루 이틀 3일. 3일 만에 5% 튀는데? 맞죠? 5%에서 그냥 바로 수익 실현 하면 되죠, 뭐. 가면 더 좋고. 아니면 반 정도 팔고 반은 깨지면 팔든가. 만약에 팔았다고 치자고, 손절을 했다고 치자고, 여기서 손절해요. 이거 손해 납니까? 뭐 몇 프로 안 나요? 찍어볼까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해. 마이너스 1.7%인데? 마이너스 1.7%. 이거 뭐, 별거 없죠. 지금 자리 보세요. 5일선이 21선을 못 돌파해요. 너무 급락해가지고. 근데 이거 돌파한 자리가 어디예요? 어제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 이거 리딩 줬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살짝 오르던데, 오늘도 2.7% 올랐잖아요. 그쵸? 사실 오늘 아침에도 2.7%의 수시를 해도 돼요. 그냥 뭐 어차피 자율이니까. 팔고 사고 그러는 거지.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오늘 시초가에 팔았었어요. 시초가에 팔았다가, 왜냐면 딴 거 살라고 시초가에 팔았다가 장 마감에 또 샀어요. 장 마감에 또 사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내가 수익 실현을 더 막 극대화 수익 실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살려고. 리딩 다른 거 줄 때 그거, 왜냐면 다른 새로운 종목 리딩을 주는데 그거를 여러분만 사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사려고 이걸 팔았다가, 현금을 좀 넣어도 되는데 현금을 좀 담보가 좀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고 팔고를 몇 번 했다 보니까. 내일 이거 지금 순서로 보자면 양음이잖아요. 그럼 내일은 양봉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음봉 출발해서 5일선 21선 깨지면 거기서 손절하면 돼요. 손절 여기서 해봐야 이거 몇 프로는 나갔어요. 이거 뭐 한 2% 3%밖에 안 나지. 예, 뭐 별거 없습니다. 쉽죠? 네.